네, 오늘은 이번 주 정규 수업 이제 교재였던 간슬기 5-3권의 그 네 번째 1차, 4일차에 해당하는 22쪽입니다. 그렇죠? 이거 광촉매를 이렇게 찍어 놓겠습니다. 자, 일단은 촉매가 먼저 나왔고요. 그 다음에 수특에서 수안에서 연계됐던 부분, 그 다음에 우리가 촉매가 수특에서도 있었거든요. 그거와 연계가 되어 있는 부분이니까 잘 봐주시면, 촉매는 화학 반응의 속도가 빨라지도록 돋는 물질이고, 빛이 비춰질 때만 촉매로 작용하는 물질이 있는데 그게 광촉매다. 광촉매는 사용되는 물질이 대부분 반도체, 이는 반도체를 구성하는 원자에 적당한 크기의 밴드갭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른바 빛이 비춰질 때에만 촉매로 작용하는 물질 광촉매가 있다. 자, 반도체, 그게 반도체라는 거죠. 자, 촉매는 화학 반응의 속도가 빨라지도록 돕는다. 그러니까 화학 반응에 해당하는 건 이렇게 전자를 주고받는 거, 산화 반응, 환원 반응, 이렇게 이제 활발하게 일어나는 그런 이제 화학 반응을 더 빨리 일어나도록 돕는 게 바로 촉매다. 자, 원자핵, 그러니까 이 반도체를 구성하고 있는 수많은 원자와 그 원자의 가장 중심에는 원자핵이 있죠. 이 원자핵 주위에는 인력에 의해 전자들이 궤도를 형성하며 돌고 있는데, 원자핵이 있고 이 주변을 일정한 궤도로 이제 전자들이 돌고 있어요. 항상 형성하며 돌고 있고, 이 원자핵에서 멀리 떨어진 궤도일수록 에너지 준위가 높다. 일단 에너지 값을 에너지 준위라고 표현했는데,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제 그레이드, 그 등급 같은 경우 그런 등급이 준위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에너지의 등급이 있다면 원자핵에서 멀리 떨어진 궤도일수록 에너지 준위가 높다. 에너지 준위가 높다는 것은 그만큼 큰 에너지를 지닌 전자가 존재할 수 있다. 전자가 항상 위치하는 궤도 중에서, 그러니까 요 원자핵이 있으면 이 원자핵 주변으로 이제 여기 원자핵이 끌어당기는 인력이 작용하는데, 그런 인력이 작용하면서 주변에 일정한 궤도로 전자들이 이제 돌고 있는데, 이제 전자가 가장 위치상으로 가장 멀리 떨어져 있는 최외곽의 궤도가 있는데, 그걸 가전자대라 하고, 그 가전자대 바깥에는 전도대가 있고, 그 전도대와 이 최외곽 궤도 가전자대 사이를 이른바 전자들이 존재할 수 없는 영역 밴드갭이 있다고 본 거예요. 자, 쌤이 우리 수업 시간에 이거에 해놓은 거죠. 어제 토요일 친구들한테는 요거를 이렇게는 못 썼고요. 대충 썼죠, 그렇죠? 오늘 일요일을 하는 친구들한테는 조금 이렇게 성의 있다는 게 아니라 조금 이렇게 자세하게 써봤어요. 그래서 여기 원자핵이 있고, 이 원자핵의 주변으로 이렇게 일정하게 전자가 돌고 있는데, 이 전자가 돌 때 그 전자가 가장 멀리 갈 수 있는 그 가장 마지노선, 그러니까 최외곽의 거리가 바로 여기에 가전자대가 되겠고, 이 원자핵으로부터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에너지는 높아진다고 그랬죠. 에너지 준위가 높아진다고 했죠, 그렇죠? 이 가전자대 저 바깥쪽으로는 전도대라는 곳도 있는데, 이 전도대와 이 가전자대 이 사이의 요 영역을 이른바 전자가 존재할 수 없는 영역 밴드갭이라고 한다. 요게 이제 여기 핵심이죠. 자, 다시 돌아가서 그래서 이렇게 이제 전자는 비교적 자유롭게 요거 전도대에는 간혹 전자들이 존재할 수 있는데, 이 전자는 비교적 자유롭게 운동을 하더라. 이제 요거 얘기입니다. 여기 보면은 이제 요 전도대 바깥으로는 전자가 간혹 존재하기도 한데요. 여기는 존재할 수 없습니다. 여기는 있죠. 원자핵 주위로 계속 전자들이 돌고 있죠. 이 밴드갭에는 존재할 수 없고요. 이 최외곽보다 더 바깥에 있는 전도대에는 전자가 있을 수는 있는데 자유롭게 이동을 하더라. 그렇죠? 자, 그리고 이제 여기서 가전자대의 가장 높은 에너지 준위와 전도대의 가장 낮은 에너지 준위 간의 차이가 밴드갭 에너지라고 할 수 있고, 이 밴드갭 에너지보다 큰 에너지를 지닌 빛이 이 반도체, 이 이제 광촉매에 닿으면 빛이 그 밴드갭 에너지보다 컸을 때 가전자대에 있던 전자가 에너지를 얻어서 전도대로 올라간다. 쌤이 이제 수업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올라간다라는 표현이 이제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이제 요 상황에서
자, 전도대에서 가장 낮은 에너지 준위 요 정도일 거예요. 그쵸?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에너지가 높잖아요. 그쵸? 그러면 요 전도대에서 가장 낮은 에너지가 여기에요. 요 가장 낮은 전도대의 에너지 준위와 요 가전자대, 요 최외곽 전자가 갈 수 있는 가장 최외곽 지대였던 요 가전자대에서는 가장 높은 에너지 부분이죠. 여기가. 그렇죠? 올라갈수록 에너지가 커지는데 가전자대 입장에서는 여기가 가장 높은 에너지를 가진 곳이고 전도대의 입장에서는 요 전도대에서 요 부분이 가장 밑바닥에 있는 가장 낮은 에너지 준이잖아요. 그렇죠? 그럼 여기와 여기에 이른바 요 차이, 요 갭이 바로 밴드갭이고 이것이 밴드갭 에너지다. 그렇죠? 그럼 이 밴드갭 에너지보다 큰 정도의 이 빛이 여기에 들어왔을 때 이 반도체는 광촉매 역할을 한다. 그러면 주로 이렇게 가전자대에 있던 전자들이 이 빛을 받고 에너지를 받아서 이렇게 전도대로 올라간다라고 했죠. 분명히 올라간다 이렇게 표현을 썼죠. 그럼 여기 있던 전자들이 여기로 올라간다. 얘는 전자를 잃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산화가 되겠고 여기 전도대에 있는 곳에서는 밑에 있는 이 전하들이 올라와서 여기에 머물게 됐어요. 음전하들이 와서 여기에 머물렀대요. 여기는 환원 반응이죠. 그렇죠? 환원이겠죠. 전자를 얻었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건 뭐 무슨 반응이에요? 화학 반응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빛을 쬐었더니 빛이 왔더니 여기에 이제 화학 반응이 이제 활발하게 일어나더라. 자, 그래서 다시 이제 이렇게 음전하를 띠는 전자들이 전도대에 머물고 그 다음에 가전자대에서는 이제 빠져나가서 올라갔잖아요. 그렇죠? 전도대로 올라간다 했죠. 전자가 빠진 공간에 전공이라는 빈 공간이 이렇게 생겨버린다. 여기서 빠져나간 거예요. 대신 그 전공은 양전하를 띈다. 이렇게 형성된 전자와 전공은 주변의 물질의 화학 반응을 돕는 역할을 한다. 그리고 이제 여기는 이제 광촉매에 이제 나왔고 그 다음에 이 빛 에너지를 전기 에너지로 변환한 인공광합성 전지에 대한 설명입니다. 좀 비슷해요. 여기 수조가 있고 물이 담겨져 있고 전극이 두 개가 있는데 하나는 산화전극, 하나는 환원전극으로 만들어 놓고 그다음에 이 바깥에 물 바깥으로 이렇게 이 두 개를 흐르고 있는 이제 전기를 흐르게 하는 도선이 연결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자, 그랬을 때 이 각각의 전극에다 산화전극과 환원전극에 자, 도선으로 연결을 하고요. 산화전극과 환원전극에는 광촉매가 사용된 반도체가 사용되나 봐요. 그렇죠? 빛이 쬐어졌을 때 이제 그 촉매 역할을 하겠죠. 자, 산화전극의 밴드갭 에너지보다 큰 에너지를 지닌 빛을 쬐면 아까 이제 그 밴드갭 에너지보다 큰 빛을 쬐었을 때 이제 움직이죠. 그러니까 활발하게 광촉매 역할을 하게 되겠죠. 그렇죠? 자, 어디냐? 빛이 밴드갭 에너지보다 큰 빛이 산화전극에 쬐어졌을 때 자, 그때 전도대로 올라온 뭐 이제 예를 들어서 그 빛이 밴드갭 에너지보다 크니까 이제 전도대로 올라온 전자는 그러니까 이미 올라갔어요. 반응을 하고 있어요. 그렇죠? 빛이 왔고 광촉매 작용을 하니까 이 자대에서 있었던 전자들이 전도대로 올라왔죠. 전도대로 올라와서 이 전자가 도선을 따라 환원전극으로 이동을 하고 자, 여기까지가 이 얘기입니다. 빛을 쬐었더니 산화전극에 이 산화전극에서 이른바 전자들이 이동을 한다. 전도대를 타고 올라가서 환원전극으로 이동을 한다. 도선이 여기 물론 있고요. 자, 환원전극으로 이동을 했습니다. 자, 환원전극으로 이동을 하고 나서 자, 물분자가 있어요. 이번에 물분자는 산화전극에서 가전자대의 전공에 전자를 주는 산화 반응을 통해서 수소 양이온들과 산소로 분해가 된다. 물 분자가 산화전극에서 분해가 돼서 자, 가전자대는 이른바 전자들을 올려준 데죠. 그쵸? 이제 요 가전자대는 전공들이 양전하를 띠는 전공들 빈 공간이 많이 있을 거예요. 그쵸? 그럼 이 물분자가 요 산화전극에서 분해가 돼서 이제 요 가전자대로 산화 반응. 그러니까 산화는 전자를 잃는 거죠. 물분자 입장에선 잃었어요. 그쵸? 그래서 그 잃은 전자들이 여기로 갔어요. 그리고 나머지 이렇게 수소 양 이온들은 다시 이번에는 이렇게 환원전극으로 이동을 해서 이미 이 환원전극에서는 이렇게 마이너스 아까 여기에 음전하들이 머물러 있는 상태잖아요. 여기에서 그 음전하들과 수소 양이온들이 요 전하들과 만나서 음전하 수소 양이온 얘네들이 만나서 이른바 수소를 발생시켰다. 그 얘기가 여기 있습니다. 그렇죠? 수소가 생성된다. 이때 전도대에 도달한 전자를 받는 건 환원 반응이 맞죠. 그렇죠? 그러니까
다시 한번 얘기하면 여기서는 환원 반응을 일으켜서 전자를 받았죠, 그렇죠? 얘는 1초, 그렇죠? 계속 내주고 있죠, 그렇죠? 얘는 산화가 되겠죠. 산화, 환원. 자, 그래서 밑에 인공광합성 전지 이 과정에서 도선에 연결된 외부 전기 회로에 전기 에너지를 공급할 수 있다. 그래서 전기에 에너지 공급을 할 수 있게 됐다는 거고요. 자, 그리고 이제 밑에 보면 반도체 이 광촉매의 종류에 따라 밴드갭 에너지가 다른데, 빛 에너지는 파장에 반비례한다 했으니까 빛 에너지가 크면 클수록 파장은 짧아야 돼요, 그렇죠? 자, 밴드갭 에너지가 3.02V 이상을 띠는 반도체인 이산화타이타늄은, 그러면 이 이산화타이타늄은 반도체 맞죠, 그렇죠? 그리고 광촉매 맞죠? 자, 똑같은 말이죠, 그렇죠? 자, 근데 밴드갭 에너지가 꽤 커요, 그렇죠? 3.02V. 가시광선보다 파장이 짧은 빛 자외선을 쪼여야만, 자, 파장이 짧을수록 파장의 빛 에너지는 반비례한다고 그랬으니까 얘는 파장이 짧은 빛 자외선은 가시광선보다 훨씬 더 에너지가 클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기본적으로 밴드갭 이상의 에너지에 그럼 빛을 쬐줘야지 광촉매 작용이 활발하게 일어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른바 이 이산화타이타늄 같은 이런 밴드갭 에너지가 높은 반도체인 경우에는, 광촉매인 경우에는 굉장히 짧은 파장이 짧은 빛 자외선을 쪼여야만 그 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 이게 너무 크니까 그렇죠, 그렇죠? 이거보다 더 큰 걸 쪼여야 되니까. 자, 그리고 또 내려가 보면 자외선이 차지하는 비율이 별로 안 돼요. 태양광 중에서의 5% 미만이 자외선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얼마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가시광선 영역의 빛을 이용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밴드갭 에너지가 커버리면 자외선 자체를 쪼이기가 힘드니까, 그런 경우에는 일단은 우리는 이 가시광선 95%나 될 수 있는 태양광 중에 제일 많이 차지하는, 파장이 좀 길겠지만 그래서 빛 에너지가 약하겠지만 가시광선을 더 이용을 해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 광촉매의 가시광선 영역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이른바 이 정도는 이하는 돼야 된다. 그러니까 너무 높으면 안 되잖아요. 이거 안 되잖아요. 자외선밖에 안 되잖아요. 근데 자외선은 태양광 중에 5%도 안 된단 말이죠. 그러면 최소 2.32V 이하인 반도체를 사용해야만 뭘 할 수 있다? 가시광선 영역의 빛을 광촉매에 이용할 수 있다. 자외선은 5%밖에 안 되니까. 자, 또한 물 분해에 필요한 에너지는 최소 1.232V이기 때문에 밴드갭 에너지가 이보다 큰 1.232V 큰 반도체를 사용해야만 물을 분해할 수 있다, 그렇죠? 밴드갭 에너지가 물 분해에 필요한 에너지보다 작다면, 이 밴드갭 에너지가 물 분해에 필요한 에너지 1.23V보다 작다면 전자와 전공이 화학 반응에 사용되지 못하고 전자가 이내 가전자대로 내려와 전공과 결합하기 때문이다. 자, 여기 부분만 이해하시면 됩니다. 만약에 1.23V가 안 된다 치자. 1.23V가 안 되는 이제 광촉매 반도체가 있다 치면은 밴드갭 에너지가 1.23보다 작으니까 물 분해에 필요한 에너지 최소거든요, 그렇죠? 그거 미달하니까 물을 분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렇죠? 아까 여기 기억나시죠? 산화전극에서 물 분자는 그 밴드갭 에너지의 그 크기에 큰 이 빛을 받는 바람에 요 물 분자가 이렇게 가전자대로 산화, 맞죠? 전자를 잃고요. 수소 양이온을 이렇게 환원전극으로 보내야 되는데 이걸 못하는 거죠. 이게 안 일어나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여기 말이 뭐였냐면 전자가 이내 가전자대로 내려와 전공과 결합한다. 올라가야 되는데, 자, 여기 가전자대에서 이렇게 올라가야 되잖아요, 그렇죠? 전도대로. 여기서는 이제 환원전극이었죠, 그렇죠? 여기로 가야 되는데 수소 양이온도 가고 가전자대에 이제 전자도 보냈잖아요, 그렇죠? 그럼 여기 가전자대에 보낸 것이 이렇게 전도대까지 가야 되는데 지금 이제 분해를 못하다 보니까 여기에 가던 게 넘어왔다라는 건 이런 얘기죠. 이내 가전자대로 내려와 전공과 결합한다. 전자가 이렇게 못 가고 다시 또 내려온 거예요, 그렇죠? 못 갔다고 했으니까 갔다가 내려온 게 아니라 못 갔다라는 게 더 정확한 표현이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른바 이 전공에 다시 채워진 거예요, 그렇죠? 그럼 우리가 뭐죠, 이게? 산화와 환화는 화학 반응인데 이 화학 반응이 결국에는 안 일어난 거잖아요. 이동을 못했으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2V가 중요한 거죠. 최소한의 1.23V, 2V 이상은 해야 되고 반대로 2.32V 이하를 반도체를 사용을 해야 되겠다. 자, 마지막으로 단위 면적당 일정한 단위 면적에 광자의 개수가 얼마나 유입되는지, 그 광자의 개수가 빛의 세기인데
빛의 세기가 얼마 정도 됐을 때 전도대의 전자가 올라오는 횟수는 광흡수 효율이라고 한대요. 전도대에 요 전 가전자대로부터 이렇게 전자가 올라오는 횟수가 뭐라고요? 그 횟수가 광흡수 효율이다. 그러면은 여기에 많이 올라오면 올라올수록 광흡수율이 높은 거고, 많이 못 올라오면 광흡수율이 떨어지는 거죠. 그렇죠? 자, 뭐 요 정도면 됐어요. 그러니까 문제를 요것만, 다른 건 좀 쉬운 편이니까 23번 또 좀 쉬운데 23, 24번 볼게요. 자, 여기 가전자대와 전도대에 대한 설명인데요. 여기 4번에 보시면 반도체의 전도대에서 가장 낮은 에너지 준위는, 자, 반도체의 전도대에서, 자, 그러면 반도체에서 전도대는 여기 있죠. 그쵸? 에너지 준위는 여기 올라갈수록 계속 높아지는 거예요. 자, 요 전도대에서 여기 부분은 가장 낮은 에너지 부분이죠. 그쵸? 자, 그리고 반대로 밴드갭에서는 가장 큰 에너지 준위와 같다 했어요. 요 밴드갭 중에서는 요 천장 부분이죠. 그쵸? 이 밴드갭의 에너지는 여기서 가장 높은 거고, 전도대 입장에서는 여기가 가장 낮은 부분이죠. 여기를 전도대는 가장 낮은 에너지 준위, 그리고 여기를 밴드갭은 가장 높은 에너지 준위 부분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얘는 맞는 거 찾는 거였으니까 4번이었고요. 마지막 하나, 요렇게 A, B, C의 가상 광촉매가 있을 때 다 반도체들이겠죠. 핵심은 요거예요. 동일한 세기의 태양광이 이렇게 오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때 쌤이 우리가 방금 전에 얘기했지만, 광촉매가 이렇게 있을 때 이 광촉매에 요게 다 뭐냐면 밴드갭 에너지잖아요. 그렇죠? 태양이 이렇게 떨어졌을 때, 이 빛이 왔을 때, 이 빛의 세기가 밴드갭 에너지보다 커야지 반응이 일어나죠. 이 밴드갭 에너지보다 얘가 빛의 세기가 커야지만 일어나잖아요. 그렇죠? 자, 어쨌든 이 세 개를 사용했더니 전력 생산 효율이 A를 제일 낮고 C는 1% 정도 되고, 얘는 1%도 안 되는 거죠. B 사용시에는 11%나 돼요. 제일 높죠. 얘가 제일 괜찮아요. 생산 효율이 높다라는 건 쓸모가 많다라는 거겠지, 그치? 더 많은 전력을 생산할 수 있었다라는 거죠. 자, 어쨌든 다른 조건은 동일한데 밴드갭 에너지가 이렇게 세 개가 달라요. 그쵸? 자, C를 사용할 때 얘는 3.02V니까 굉장히 높은 밴드갭 에너지예요. 그쵸? 근데 여기 지금 떨어지는 태양광은 세 개가 다 동일하기 때문에 일정한 태양광이 쪼여지고 있으니까 이 일정한 태양광의 크기보다 일정하게 떨어지고 있는데 3.0보다 크기가 크다면 겨우 이건 반응이 일어났을 거고요. 얘는 꽤 많이 반응이 일어났을 거예요. 갭이 크잖아요. 그쵸? 얘는 더 크죠? 갭이. 그쵸? 일정하게 떨어지는 이 태양광은 다 동일해요. 그쵸? 세 개가 다 동일한데 얘 요렇게 밴드갭 에너지가 얘는 너무 크고요. 그쵸? 그러니까 여기 별로 없을 거예요. 얘는 좀 그나마 줄어서 여기 많이 생겼고, 얘는 많이 갭이 차이가 나니까. 그래서 C를 사용했을 때는 A를 사용했을 때보다 산화 전극의 가전자대에서 전공이 생성되는 횟수가 더 많겠군. 그러면 C를 사용할 때에 하고 그 다음에 A를 사용할 때 하고 누가 더 많이 올라갔냐 이거죠. 전공이 생성되면 생성될수록, 아까 요거죠. 전공이 왜 생성되죠? 빈자리가 왜 생겼죠? 여기서 넘어가면 여기 빈자리가 생기잖아요. 요런 게 전공이죠. 그쵸? 그럼 많이 올라갔다는 건 반응을 많이 했다는 거잖아요. 그쵸? 그러면 1번에 C를 사용했을 때 반응 별로 없죠. 밴드갭 에너지가 3이나 되니까 태양 요 빛은 일정한데 이 3이 넘어야지만 반응이 일어나는 건데 얘보다는 훨씬 적잖아요. 그쵸? 얘보다는 더 얘가 더 갭이 별로 없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진짜 많이 이동했을 거고 막 활발하게 일어났을 거고요. 얘는 그 다음으로 얘는 진짜 거의 안 일어나죠. 그렇죠? 왜냐면 이게 너무 높다 보니까 여기 떨어지는 태양광은 동일한데, 빛의 세기는 동일한데 이 밴드갭의 크기를 넘어야지만 반응이 일어난다고 한다면 얘가 겨우 넘어서 겨우 조금 반응이 일어났다 친다면 여기는 더 많이 일어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전공이 생성되는 횟수는 A를 사용했을 때 훨씬 더 많죠. 그렇죠? 자, 마지막에 이것만 할게요. 그래서 밑에 B를 사용했을 때, 자, B를 사용했을 때 A를 사용했을 때보다 광흡수 효율이 낮다. 방금 전에 우리가 마지막에 했던 거예요. 광흡수 효율이 뭐였냐면 밑에 광흡수 효율 여기 있죠. 빛의 세기 대비해서 전도대의 전자가 올라오는 횟수. 한마디로 요 전도대에
이렇게 올라오는 횟수, 이렇게 전자가 올라오는 횟수가 광흡수 효율이래요. 그러면은 더 많이 활발하게 일어나는 것이겠죠, 그렇죠? 그러면 B를 사용했을 때보다 A를 사용했을 때보다, 맞죠? 요 A가 훨씬 갭이 크니까, 그러니까 태양광은 그대로인데 요 밴드갭 이 크기와 요 빛의 세기가, 맞지? 이 빛의 세기가 얘보다 컸을 때 일어난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기에 떨어지는 게 동일하다면 여기 이 세기에서 얘를 뺀 만큼,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보다 크다고 했으니까, 이거보다 커야지 일어난다고 했으니까, 얘가 동일하면 얘보다 얘가 더 많이 일어나겠죠, 그렇죠? 얘가 세기가 동일한데 1.9보다 얘가 크면 일어난다고 했지만, 얘는 1.9보다 큰데 0.8보다는 당연히 크겠죠. 여기는 훨씬 더 세게 일어나겠죠. 많이 일어나겠죠, 그렇죠? 활발하게. 그래서 광흡수 효율은 얘가 떨어지는 게 맞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더 많이 활발하게 얘가 일어나니까 얘가 흡수 효율은 낮아요, 그렇죠? 저 올라오는 전자의 수가 얘보다는 적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환원 전극의 전도대로 이동해 온 전자, 여기가 이제 핵심이거든요. 환원 전극의 전도대로 이동해 온 전자는 뭐냐면 결국에는 넘어온 전자를 말하는데, 환원 전극에서는 뭐가 왔냐면 여기 왔어요. 아까 우리 여기인데 밴드갭 에너지가 물 분해에 필요한 에너지인 요 1.23V보다 작으면, 그러니까 그 혹시라도 반도체가 1.23V보다 2V보다 작으면 물 분해를 못 하는 거예요. 자, 원래 물 분해를 못 하면, 자, 여기 보면 전자와 전공이 화학 반응에 사용되지를 못하고 전자가 다시 가전자대로 내려와서 전공과 결합한대요. 아까 했던 거 기억나죠? 얘가 이렇게 올라가야 되는데 1.23V, 2V 이하가 되면 못 가고 내려간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이렇게 못 가고 내려가는 게, 맞지? 아니라 환원의 전극의 전도대로 이동해 온 전자는 간 거예요. 넘어간 거. 그렇죠? 그러면 자, 따져봅시다. 환원 전극의 전도대로 이동해 온 전자가 더 많은 건 1.23V보다 1.232V보다 높아야지 많이 가겠죠. 넘어가겠죠. 그렇죠? 최소 물 분해를 해서 많이 보냈으니까. 그렇죠? 그러면 얘하고 얘 중에서 1.23V 이하 얘는 다시 간 거보다, 전도대로 이동해 온 거보다 전도대로 못 가고 다시 돌아온 거, 가전자대로 다시 되돌아와서 전공에 결합한, 이게 얘가 훨씬 많겠죠. 그렇죠? 그러면은 다시 전도대로 이동해 온 전자는 결국에는 화학 반응이 활발하게 일어난 전자가 누가 더 많느냐가 되겠고, 그러면 1.232V보다 많은 광촉매 B가 훨씬 더 전자가 더 많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답은 2번이 맞는 말이죠. 그렇죠? 자, 이거 보시고 다시 한번 공부하고 복습.